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바람 권유원법 이상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하고 함께요. 합격의 10분 오마카세 특강 진행합니다. 오늘은 또 간단하게 각각의 법마다 나오는 실효 문제에 대한 걸 좀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부동산 공법이라는 걸 공부를 하다 보면요. 각각의 법에서 나오는 실효를 간주한다는 조문들이라는 거 가끔 봐요. 그렇죠? 효력상실 얘기하는 거거든요. 효력상실에 대한 부분이다, 뭐 해제를 하여한다라든가 해제된 걸로 본다거나 이런 지문이 언급이 되어지는데, 생각보다 이 실효 관련된 문장이 우리 한 해 평균 40문제 중에서 적어도 한두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부분은 우리가 정리해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제 실효 관련된 테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또 테마 특강할 때는 제가 또 따로 자료를 드릴 거예요. 그렇죠? 일단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각종의 계획에 대한 부분에 실효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어지는데요. 일단 첫 번째 내용을 본다 한다면 우리가 용도구역 중에서 시가와 조정구역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지금요, 용도구역에 대한 부분은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협곡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좀 바뀌었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없어지면서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바뀌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 시작, 시가와 유보기간 끝난 날 다음 날에 시가와 조정구역은 효력을 잃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에 대한 그 기간에 대한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시가와 조정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효력상실에 대한 부분도 꽤 잘 나오는 부분이죠. 가장 근자에 나오는 부분은 32회 때 물어봤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용도구역 중에서 시가와 조정구역이라고 한다면 시가와 유보기간 끝난 날 다음 날 그 시가와 조정구역은 효력을 잃는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부분의 결정이죠. 뭐라고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것이 결정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도록 사업을 안 하고 있다. 우리가 도로라는 걸 만든다고 했는데 세월이 흘러가서 10년이 지나도 사업을 안 하고 있다. 그럼 저번에 비교했던 거 기억납니까? 열대치고 매수 청구하면 6월이 2년 매수할지어다. 그거 얘기했었고,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갔어 20년이 되면은 언제? 다음 날은 실효하잖아요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도시계획설의 결정과 고시가 되고 나서 20년 지나도록 도시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20년 되는 날 다음 날 도시계획설 결정된 사실은 효력을 잃게 된다. 효력을 잃는 걸 간주하는 건 다음 날이 들어간다. 여기도 다음 날, 여기도 다음 날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구체적인 동그라미 이항의 항목은요, 오늘 할 얘기는 아닙니다. 정규 수업할 때 얘기할 거니까 오늘은 신경 쓰지 마시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대한 부분이 고시가 되고 나서 20년 지나도록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20년 되는 날 다음 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잃게 된다. 동그라미 이항은 본 수업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요번에 또 34회 문제가 나왔던 부분이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관련된 부분이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다.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까지 몇 년? 3년 내에 수립하지 않았다면 언제였죠? 3년 되는 날 다음 날에 가서, 시작, 3년 되는 날 다음 날에 가서 지구단위 계획의 구역은 효력을 잃죠. 기억납니까? 구역에서 계획이면 3년 이랬잖아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3년 내 만들지 않았다면 3년 된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잃겠죠. 하지만 주의할 건 지구단위 계획을 주민이 입안 제안해서 만들었는데 5년 지나도록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러면 계획에서 사업 착수죠. 계획에서 사업 착수는 5년 내 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이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 말 기억나죠? 구역에서 계획이면 3년, 계획에서 사업 착수 5년이라는 부분이어서 이번에 34회 때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나왔어요. 5년을 빵꾸를 메꾸는 문제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에서 사업 착수 부분은 3년, 5년이라서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봐야 되고요. 요번에 용도구역 중에 신설된 거 중에 이거죠.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에서도 그대로 준용되어집니다. 그렇죠? 도시혁신구역에서 도시혁신계획을 그리고 사업 착수를, 복합용도구역에서 복합용도 계획을 그리고 사업 착수를 똑같이 이 조문을 준용한다고 준용조항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의 실효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는구나. 말만 바꾸면 돼요. 뭘로? 도시혁신구역의 도시혁신계획. 그렇죠? 도시혁신계획의 사업 착수. 복합용도구역의 복합용도 계획. 복합용도 계획의 사업 착수 이런 식으로 준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요번에 신설된 것도 같이 기억하십니다. 느낌은 요번에 도시혁신구역이나 복합용도구역도 실효 관련된 부분을 지구단위 계획 준용하는 거니까 똑같이 물어볼 수도 있는 거라서 한 번 더 기억 좀 해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개발행위로 인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하죠. 이거 잘 나오죠.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가 정해졌을 때 1년 내에 뭐 하지 않으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만들지 않으면 1년 되는 날보다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효력을 잃어요. 또 오늘 진도에서 배웠던 부분인 거죠. 몇 년? 1년. 보시는 바와 대부분 다 무슨 위에부터 뭐 시가 유보기간 지난 날 다음 날, 도시계획서는 20년 지난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구역 등은 5년, 3년, 5년,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1년. 1년 내에 계획 없다고 다음 날 해제 간주하는 건 사실은 기반시설 부담구역밖에 없어요. 대부분 3년, 5년, 막 20년 막 이런 데 말이죠. 그렇죠? 그 얘기들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꽤 잘 나와, 이 문장도.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 가면 이제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간주와 관련된 조문이 나와요. 가장 근자 물어봤던 게 31이기 때문에 어쨌건 이거 나와야 돼요. 잘 나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은 언제 해제된 걸로 봐주겠는가? 다음에 해당된 날 다음 날에 해제된 걸로 봐주겠다. 이걸 볼 때는요, 도시개발구역을 나중에 정했는지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정했는지를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만든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다면 3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시청이 없으면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를 간주하고, 그리고 공사가 제대로 완료되었다면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를 간주합니다. 그렇죠? 물론 환지 방식일 땐 환지 처분 공고를 얘기하는 거고요. 하지만 개발구역을 먼저 정했죠. 예를 들어서 뭐 녹관농자 같이 복잡하지 않은 곳은 개발구역 먼저 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2년 내에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했다면 그럴 땐 다음날 해제 간주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시청을 3년 내 안 했다면 다음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걸로 본다. 그래서 요거 내용을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구역을 나중에 정한 건지 먼저 정한 건지, 그리고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2년이 아니라 5년으로,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봐주겠다. 왜? 면적이 크니까 5년까지 봐주는 거예요. 사업이 지연되어지면 소유자가 피해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오늘 국토계획법과 개발법에 나오는 거 정도만 얘기해 줬어요. 이거 말고도 정비법의 내용 등 각각 내용이 있는데 그 본 내용은 나중에 비교 테마 특강 본 수업할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실 뭐 요 정도만 외웠어도 지나간 34회에서 한두 개는 건질 수 있었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부분이 해제가 됐다면, 원래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시지역 같은 거를 간주하잖아요. 도시개발구역 지정되어지면 도시지역으로 간주해 주는데, 이게 뭐가 되어지면 해제가 됐다고 한다면 원래대로 환원 폐지된 거로 봐주게 됩니다. 해제가 됐으니까 간주를 놔둘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공사 완료로 인한 해제라고 한다면 뭐하죠? 환원 폐지될 리가 없겠죠. 제대로 공사가 완료돼서 도시로 잘 쓰고 있는 거를 원래 용도로 환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정도. 그럼 정리해 볼게요. 정리, 시작. 정리, 이해하십니다. 그러면 국토계획법 내용부터 용도구역 중 시가와 주정구역은 시가와 유보기간 끝난 날 다음 날 해제 간주하고요. 치료되죠? 그 다음 도시계획서 결정고시일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20년이 되면은 다음날 도시계획서 결정은 실효하고요. 그 다음 지구 단위 계획의 구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까지 3년 내 안 만들어주면 3년 내 다음 달 구역은 실효하고요. 지구 단위 계획에서 사업 착수를 5년 내 안 하면 5년 된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은 잃겠죠. 작년 기출은 이게 나왔었어요. 지구 단위 계획에 사업 착수하지 않은 거. 그렇죠? 다만 이 내용 등은 신설된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에 그대로 준용되어지고요. 그 다음 기반시설 부담구역 관련된 부분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1년 내 만들지 않으면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잃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내용은 구역 정해지고 3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시정이 없을 때는 다음 날 해제 간주. 공사완료 공고됐을 때 다음 날 해제 간주. 구역을 먼저 정한 경우로 한다면 2년 내에 개발 계획이 없으면 3년 내에 실시 계획이 없으면 뭐하죠? 다음 날 해제 간주 해주겠다. 그리고 330만 이상이면 여기는 예외적으로 5년까지 봐주겠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게 바로 도시개발구역 등에 대한 전체적인 국토계획법과 개발법에 나오는 효력상세 규정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오마카세 특강 실효 관련된 거 몇 가지만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성원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에 오마카세 특강에서 또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